34%대까지 추락한 문재인의 지지율. 배째라식 대북정책, 그래 배를 갈라주마. 국민에게는 한미공조 이상 없다며 거짓말 늘어놓으며 안심시켜놓고는 뒤로는 미국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며 무리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은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보고는 독재자, 전두환 보고는 살인자라고 하면서 독재살인마 국제공인 마크를 획득한 김정은은 우리 민족이라며 얼싸안는 친북 좌파 정권의 이중성을 보면서 박정희, 전두환은 외국인이냐며 일갈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서인 작가는 미디어 만평을 통하여 개판 5분 전 경제 상황과 교육정책, 그리고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 54조나 퍼부어도 늘어나지 않고 되레 줄어드는 일자리 정책과 국제 왕따 지경에 이른 외교력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정신 차리는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일까요? 8월 31일 여론조사기관 공정에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또 대폭 하락해 집권 후 최저치인 34.8%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34.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문재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40.9%로 긍정평가 34.8%를 앞질렀습니다. 8월 31일 온라인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뉴스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자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최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이 하임 호신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한국 공식 방문 의사를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거절 이유를 뚜렷이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스라엘이 북한을 다도 대상국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군. 맨날 친일파 재산 몰수하자던 문슬람들아, 그나마 전 세계에서 우리 일제강점기를 가장 공감해주던 이스라엘을 문재인 정부에서 거부했다. 앞으로 문재인 지지하려면 그 더러운 입에서 친일파 꺼내지도 논하지도 마.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 중 전통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고 미국 다음으로 기술협력, 이전 등으로 한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인데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더욱 웃기는 건 한국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과는 정상회담 걷어차버리고 북괴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리비아와 정상회담을 결정한 꼬라지인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이스라엘 정상은 방한 거절하더니만 빨갱이 나라 정상은 만나네. 문가는 좋은 나라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고 나쁜 나라 사람만 만나기 좋아하네. 어떻게 이 정권은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웃겨? 참 지랄들을 하시네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스라엘, 미국이나 네이토국 등 서방 강대국하고 제대로 회담한 적이 있냐? 미국에 보고하러 간 거 빼고 기억이 안 난다. 맨날 감비아 있단 데만 처만 하고라고 조소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의 외교력은 조롱과 조소의 대상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 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닷새 뒤 평양에 가는 특사단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꽉 막힌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중요한 시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조금 더 남북이 긴밀하게 또 농도 있는 회담을 위해서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우리 측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나흘 앞두고 특사단이 방북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9일까지 있기에는 조금 멀지 않느냐며 구구절 행사 참석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지난 3월 첫 대북 특사단처럼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보낼지 특사단 구성과 규모는 아직 북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2, 3일 안에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월 첫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 곧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특사단도 북미 교착 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는 9월 5일 대북 특사단 파견 관련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북괴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그냥 개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북괴 열병식이 열리는 구구절 행사 기간 즈음에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느냐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철철 넘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완전히 개졸로 보면서 배째라식으로 막 나가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온라인 누리꾼들도 기자님 눈엔 이게 비핵화 돌파구 찾기로 보이냐? 종전선언 돌파구 찾기구만. 비핵화의 비자도 못 꺼내는 인간들인데 갖다 붙이긴. 국민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피같은 세금 써가며 뭐 한다고 뻔질나게 들락거리는지? 역대 최악 정권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감생심 미국이 요구하는 북괴 비핵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못하면서 그저 주한미군 철수 사전 작업인 종전선언과 대북 경협 지원 타령질만 허벌나게 늘어놓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취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보낸 비밀 편지에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8월 30일 한 외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 비밀 편지의 말투가 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그들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은 미국의 정보 및 국방 관리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향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회의적으로 봤는데 이번 편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자 세율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이민 정책 등등 프랑스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린 친노조 성향에 올랑드는 지금의 문재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프랑스 위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마크롱은 좌파이면서도 공무원 일자리를 줄이고 철법통 노동 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마크롱은 일자리를 위해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섰고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 컨퍼런스 장소로 베르사유 궁까지 내줬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프랑스의 올랑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위기 상황을 겪어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릴까요? 이병태 교수는 이럴 줄 몰랐나라며 52시간제는 소득 감소가 뻔한데 찬성한 인간들이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한 정부는 놔두고 고용주를 욕한다. 참 대책 없는 정부의 구제불능의 국민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자기들은 잘할 자신 없고 그저 전임 정권 업적 깎아내리기 바쁜 문재인 좌파 정권. 녹조라떼 궤변 만들어 4대강 물고 뜯더니 녹조 현상은 그대로고 애꿎은 물만 축내서 이제는 각 지역마다 개방한 수문 닫으라고 난리아우성. 그러다 보니 대놓고 수문 닫지는 못하고 소리 없이 은근슬쩍 수문을 닫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부, 선동에 잘 놀아나는 국민이 합작으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처만들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현오택님, 김종국님, 김기수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